안녕하세요.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. 그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대체 어떻게 이 회사 되겠다 하는 곳을 딱 골라내는 걸까요? 그 사람들만의 일종의 비밀 노트 같은 플레이북이 있다는 거죠. 자, 오늘 그 성장 공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부터 던져볼게요. 당장 실적이 좋거나 신제품이 화려하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과연 뭘 보고 이 회사에 투자해야겠다 하고 확신하는 걸까요?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그건 바로 성장 스토리입니다. 얼마나 설득력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느냐 이거죠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 숫자 너머에 있는 거예요.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건지 그 청사진을 보는 거죠. 그래서 애널리스트를 딱 꽂히는 가장 대표적인 성장 스토리 4가지가 있거든요.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 플레이부터 시작해볼까요? 이건 바로 거인에게 베팅하기입니다. 말 그대로 시장의 절대 강자,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운명을 같이 하는 전략인데요. 덕산네오록스라는 회사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보세요. 똑같은 회사를 보고 있는데 두 증권사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죠. 한쪽은 애플이라는 거인의 미래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전망이 아주 밝죠. 앞으로 대박 날 거다. 근데 다른 한쪽은 뭐예요? 아니야, 당장 중국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이 리스크를 봐야지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단 말이죠. 바로 이게 거인에게 베팅하기 전략의 핵심이에요. 미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 거냐, 아니면 현재의 리스크에 더 집중할 거냐. 이 관점의 차이가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전략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. 우리 회사의 운명이 그냥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 거인의 다음 한 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대박 아니면 쪽박인 거죠. 리스크도 크지만 성용했을 때 얻는 건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덕산네오록스가 올라타려는 그 거인의 어깨가 바로 이 로드맵 안에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. 보시면 2026년에 첫 폴더블 아이폰이 나오죠. 여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는 건 이건 그냥 부품 몇 개 더 파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애플이라는 성공 특급 열차에 올라타는 프리미엄 티켓을 손에 쥐는 거나 마찬가지죠. 자,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? 이 거인에게 베팅하기는요. 잘만 되면 그야말로 잭팟입니다. 시장 리더를 등에 업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죠.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내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, 거인이 넘어지면 나도 같이 넘어지는 그런 명확한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자, 그런데 한 회사에 모든 걸 거는 게 좀 불안하다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면 아예 판 자체, 그러니까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두 번째 플레이,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기입니다. 일진전기라는 회사를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아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. 플러스 70.2%. 와, 엄청난 숫자죠?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이게 바로 어떤 증권사가 일진전개의 목표 주가를 딱 하루 만에 이만큼이나 올려버린 수치입니다. 아니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평가가 달라진 걸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이거졌습니다. 한 애널리스트가 깨달은 거죠. 지금 전 세계에서 낡은 전력망을 바꾸고 있는 이 움직임이 이게 그냥 반짝하고 끝날 유행이 아니구나. 앞으로 몇 년, 어쩌면 몇십 년은 갈 수 있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구나 하고 말이죠. 그리고 일진전기라는 회사가 바로 그 거대한 파도의 한가운데 딱 서핑하기 좋은 그 지점에 있었던 겁니다. 자, 일진전기가 이 파도를 얼마나 잘 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. 영업이익이 140% 넘게 늘었죠? 곧 돌아갈 새 공장에서는 4천억 원이나 되는 매출이 더 나올 거라고 하죠. 심지어 그동안 수익이 잘 안 나서 애물단지 취급받던 전선 부문까지 수익성이 확 좋아졌습니다. 이게 바로 파도의 힘이라는 겁니다. 한번 타기 시작하면 회사의 모든 부분이 마치 한 몸처럼 같은 방향으로 쭉쭉 밀고 나가는 거죠. 자, 이제 세 번째 플레이로 넘어가 볼 텐데요. 이건 앞선 두 개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. 바로 과감한 피벗, 즉 방향 전환인데요. 여러분, 수십 년 동안 자동차 부품만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이탈리아 젤라또를 판다고 하면 어떠세요? 믿어지시나요? 바로 퇴연물산이라는 회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. 1979년에 시작해서 거의 반세기 가까이 자동차 엔진 부품만 만들던 회사가
2022년에 갑자기 우리 이제 음식 사업 할 거야 하고 선언을 합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2, 3년 만에 이 식품 사업이 회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 되어버려요. 이건 뭐 변신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환골 탈태죠.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한눈에 보입니다. 보세요. 2023년만 해도 자동차 부품이 80%가 넘었는데 2년도 안 돼서 식품 사업이랑 거의 반반이 됐어요. 이건 그냥 우리 사업 하나 더 해볼까 하는 수준의 다각화가 아니에요.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대변신인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모든 걸 어떻게 해냈을까요? 그냥 돈이 많아서? 그게 아니고요. 태원물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과감하게 팔아서 그 돈으로 이 새로운 사업에 올인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점점 힘이 빠지는 과거의 사업을 정리하고 거기서 나온 힘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연 거죠. 이게 바로 완벽한 의미의 재창조 아니겠습니까? 자, 방금 전까지는 회사 내부를 완전히 바꾸는 피벗 전략을 봤잖아요. 이번에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회사를 둘러싼 이 세 개의 판 자체를,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전략을 볼 겁니다. 마지막 네 번째 플레이, 지도 새로 그리기. 한세실업의 케이스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이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니어쇼링입니다.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해요. 생산 공장을 아주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물건을 사주는 가장 큰 시장 바로 옆으로 옮기는 거죠.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? 당연히 물건 만드는데 차질이 생길 위험도 줄고 배송 시간도 확 단축되겠죠. 거기에 운이 좋으면 관세 혜택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고요. 한세실업이 바로 이 니어쇼링의 무대로 선택한 곳이 과테말라입니다.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. 가장 큰 손님인 미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생산기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그냥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실 뽑는 것부터 옷을 완성하는 것까지 모든 걸 한 곳에서 다 해치우는 수직 기어라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. 특히 요즘 잘 나가는 합성 섬유 쪽에 집중해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죠. 그러니까 한세실업한테 이 과테말라 프로젝트는 그냥 공장 하나 더 짓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.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 환경이 계속 바뀌는 시대에 아예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새로운 무역 지도를 그려버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적 한 수라고 봐야 합니다. 자,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심지어 세계 지도까지 새로 그리는 전략까지 오늘 이렇게 네 가지의 정말 다른 성장 스토리를 쭉 살펴봤는데요. 겉으로 보기엔 다 제각각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게 바로 애널리스트의 플레이북 안에 들어있는 핵심 전략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애널리스트의 플레이북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? 첫째, 시장의 거인과 운명을 같이 하거나 둘째,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라는 파도에 올라타거나 셋째, 과거의 나를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거나 마지막으로 넷째, 나에게 유리하게 판 자체를, 즉 지도를 새로 그리는 것. 이 네 가지가 바로 기업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설득력 있는 성장 스토리들인 셈입니다.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대한 뉴스를 보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이 회사는 지금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지? 네 가지 중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걸까? 하고 말이죠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네 가지 플레이북이 앞으로 기업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새로운 렌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